트럼프는 왜 김정은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는가? 그것은요, 핵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아주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각 동맹이라고 하는 이것에 상당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김정은한테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이 회담 성사 가능성, 그것이 가져올 충격적 파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에 대한 러브콜이 아주 굉장히 심합니다. 뭐 칭찬도 하고, 뭐 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그것을 하는 방식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거. 이것은 트럼프 일기 때도 그런 일이 있기는 했었어요. 김정은하고의 회담과 관련해서 팀 스피릿 훈련을 축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충격적인 거는 그것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그것을 펜타곤하고도 국방성 말이죠. 네, 펜타곤하고도 협력하지 않았고, 네, 당연히 군 실무자들과 협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정말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근데 이런 군사적인 문제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것도 SNS를 통해서 그냥 일방 회의에서 그냥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거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은 바로 그 상대방인 우리 대한민국 정부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 또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 이게 너무나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한테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김정은한테는 SNS를 통해서 He's unthreatening and respectful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김정은은 unthreatening, 전혀 위협적이지 않대요. 그리고 respectful이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존경을 보낸다. 그런 태도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김정은이 지금까지 보여온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ICBM 시험 발사를 하잖아요. ICBM 시험 발사를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이건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를 위협하면 얼마든지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러시아에다가 북한 군사 파병하죠. 거기다가 미사일 계속 주죠. 이런 거는요, 계속해서 미국을 threat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펙트한다? 전혀 리스펙트가 없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respectful이라고 그랬어요. unthreatenin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김정은의 행동하고 전혀 다른, 내가 당신을 좋게 보고 있어. 그러니 나하고 좀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쩌면 김정은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난을 했죠. 이란에다가 해군 함정을 파병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주느냐. 뭐 말은 되긴 되는데 북한에 대한 태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 그거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훨씬 큰 부분을 미군이 부담을 하고 있다. 왜 그래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기 싫다.
중단하고 축소해라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실제보다도 훨씬 좋은 말을 하는 거고, 네, 미화를 시켜주는 거고, 한국에 대해서는 뭐 아주 단호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동맹과 적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보여야 하는 태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충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공식 반응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여정 총무부장이 굉장히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했죠. 네, 그 미국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공식 입장 아직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코멘트를.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그 수하다, 미국의 부하 정도, 이런 식의 이제 비하를 했지요.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제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북한이 왜 아무 반응이 없느냐라고 질문이 왔을 때 he has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he has responded. 그러니까 김정은이 반응을 보였다. 라고 아주 짧게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실무 접촉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쯤 회담이 이루어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마도 11월 달에 그 중국의 셴젠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작년에는 경주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중국의 셴젠에서 하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때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던 이 국가전략연구센터의 이영종 센터장님, 이분의 말로는 그것보다 훨씬 빠를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바로 미국에서의 중간선거인데, 그 중간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하원 전체를 다 뽑고 상원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를 뽑고 주지사의 상당수를 뽑는 그런 선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이 후반기에 그의 통치를 레임덕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힘을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상당히 영향을 줄 만한 선거인 겁니다. 이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란에서 그야말로 늪에 빠진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금방 끝날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몇 달째 이걸 끌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어떤 큰 사건으로 김정은을 만나서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영종 센터장의 예상으로는 아마도 10월 달에 뭔가를 하지 않겠느냐. 에이펙.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11월 3일에 있으니 그 이전에 10월 달에 뭔가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 저도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게 가능할 것이냐? 김정은이 트럼프의 제안에 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따져볼까요? 트럼프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고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이고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왜 김정은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는가? 그것은요, 핵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트럼프가 바이든을 굉장히 비난을 하잖아요. 바이든 비난하는 것 중에 굉장히 큰 항목 중에 하나는 네가 잘못해서
김정은이 저 ICBM을 미국 본토에 닿는 ICBM을 만들게 된 거야. 나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할 거야. 그 ICBM을 무력화시키든가 또는 미국이 그것으로부터 어쨌든 안전하도록 뭔가를 할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만나야 되는 거죠. 김정은을 만나서 그 핵을 없애거나, 네. 지난번에는 없애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했죠. 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요구했던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 무산되고 말았죠. 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북한이 ICBM을 이미 가졌습니다.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확실해요. 트럼프 자신의 입으로도 북한이 57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트럼프도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 북한으로부터 뭔가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 미국 본토를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최소한 받아내야 자기가 바이든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바이든은 미국을 북한 핵의 사정권 안에 넣어서 들어가게 해서 미국을 위태롭게 만들었는데 나는 미국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이제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아주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파병을 하지 또 중국하고도 상당히 사이가 좋아진 상황이죠. 그리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도 또 상당히 가까워진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갈라놓고 싶겠죠. 그럼 북한이라고 하는 이 존재만이라도 떼어내게 되면 그러면 북중러 삼각동맹이라고 하는 이것에 상당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걸 매년 해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쏟아붓는 게 굉장히 아까울 거예요. 북한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그걸 굳이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계산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이란 전쟁인 거죠.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경에 몰려 있잖아요.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김정은을 만나서 이 ICBM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면 그러면 이 이란 전쟁 때문에 잃은 상실한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은 어떠냐?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요. 자, 김정은이 원하는 건 뭐냐? 김정은이 원하는 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은행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뭐 금융거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달러 거래도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고 또 수출입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유효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이렇게 그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나라들 빼고는 대부분 다 북한하고 거래를 안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그리고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하고 다 서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상황이 좋아질 겁니다. 세 번째 원하는 건 뭐냐? 이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건데 바로 한국을 고립시키는 거. 이걸 원하는 거죠. 북한이 미국하고 서로 수교를 하고 또 그것을 배경으로 일본과 수교를 하고 그렇게 되면요. 북한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여기와 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마도 한국을 멀리하라고 요구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 가해지고 있는 경제 제재를 해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국을 오히려 고립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는 입장일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한국 국민의 입장과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다를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연합훈련 축소를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뭐 그런 거를 추구해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고, 그리고 북한하고는 뭐 평화협정 같은 거를 맺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전쟁을 안 하는 상태로 가는 거, 그것을 추구해 왔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정치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재명 정부, 한국의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 이걸 원하고 있을 거예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중재자 역할을 할 거라고 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어림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김정은이 그렇게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김정은이요, 지난번에 2019년 하노이 회담 이전에 하노이 회담에서 완전히 굴욕을 당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냥 회담장을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김정은은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돼서 망신만 당하고, 그리고 기차 타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은이 그 정보, 미국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그 조언을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그거는 문재인 정부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던 그 정보들이 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서로 합의가 될 줄 알고 그 자리에 나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안 해 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김정은이 남한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 극도의 분노를 표출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뭐 삶은 소대가리라는 그런 욕도 하고, 개성공단 막 폭파도 시켜버리고, 또 이거는 남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적대 국가로 선언을 하고 헌법도 바꾸고 막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중재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지금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끼든 안 끼든 별로 상관 안 할 거고, 북한은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할 것이고, 한국은 거기에 가서 끼려고 하는데, 네, 끼기 어려울 거다. 왜? 지금은요, 김정은이 오히려 지금 큰 소리 치는 입장이잖아요. 트럼프도 가서 제발 좀 만나달라 이렇게 지금 애원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 러시아도 파병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그런 것이 돼 있고, 시진핑도 잘 지냅시다 하고 이런 상황이니, 지금 김정은은 지금 자기가 취임해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에게도 많은 요구를 할 것이다. 이거를 하려면 이 회담을 당신이
성사시키려면 나와 합의를 보려면 핵 보유국 인정하세요? 또 경제 제재 푸세요? 또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 간에 서로 수교합시다.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한국에게는 거의 재앙 같은 일이 될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국은 저는 낄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 절대로 끼워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만약에 말이죠.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정말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성사가 돼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 우산, 이 한반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핵으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핵 우산을 거두어 드릴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네. 자, 이랬을 때 그리고 이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것도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 조건이 성립이 돼야 북한이 뭔가를 수락을 할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한테도 뭔가 선물을 안겨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가로 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그 ICBM,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그 ICBM, 거기에 그 ICBM으로 미국 본토를 겨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당신들이 와서 늘 확인해도 돼라고 아마도 저는 그런 선물을 안겨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로서는 미국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이 회담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안전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한반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거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해 달라고 할 것이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한국은. 저는 수시로 위협을 당할 거라고 봅니다. 뭐 연평도 포격이니 또 천안함 뭐 피격이니 뭐 이런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저는 수시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는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반격은 어느 정도까지는 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이 됐을 때, 그럴 때는요, 이제는 우리가 반격을 하는 건 매우 어렵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전술 핵으로 보복한다라고 하는 위협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면요, 너무 겁나잖아요, 그거.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말 겁나잖아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겁나잖아요. 그러면 북한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북한은 우리를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북한을 건드리기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보복을 하기가. 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한국에서 선출되는 우리의 민주 정권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겠어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북한을 자꾸 건드리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안전에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화를 돋구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한국 국민들도 그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자, 이건 정말 피곤하고 두려운 일인 거죠. 과거에 이 국제정치에는요, 핀란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핀란드화예요. 핀란드처럼 되는 거. 핀란드처럼 된다는 건 뭐냐? 그것은요, 소련 또는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서 기는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소련에 점령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핀란드가. 그런데 알아서 소련의 뜻을 미리 맞춰주는 거죠. 소련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핀란드의 정권들이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소련으로부터 침략은 하지 않을게, 그냥 점령은 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뭐 선물 같은 것을 받은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남한의 정권들이 또 남한 국민의 상당수가 그냥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설설 기는 미리 알아서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한국에 남아있는 한국에 투자할 외국 투자자들이 있을까?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이제 결단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미연합훈련 축소되는 걸 좋아하십니까?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거 괜찮으세요? 저는 그걸 원하는 분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결단을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군 주둔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봐요.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죠.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식으로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식으로 당신들이 필요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해구산으로 보호해 줄 가능성 점점 더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런 만큼 더욱더 냉철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